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방학을 하게 되면서 2개월간 쉬게 되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고 했어요. 이왕 다이어트 하는 거 바디 프로필 목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4개월간 PT를 받으며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식사량과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닭가슴살과 야채, 고구마만 먹으면서 14kg을 감량하였고 지금은 163cm에 46kg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디 프로필 찍고 나면 그동안 꾹 참고 먹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야지. 며칠 동안만 마음껏 먹고 다시 이 체중을 유지할 거야 라고요. 그런데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햄버거, 피자와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니 급격하게 살이 붙더라고요. 나는 멋진 유지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렵게 만든 몸인데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살에 대한 강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은 날의 몸은 금식과 금수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그 몸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인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가 100g이라도 늘어나면 오늘은 덜 먹어야지, 그리고 운동 빡세게 해야지 이 생각부터 들고 음식을 먹을 때면 음식의 맛보다 이거 먹으면 저녁에 사이클을 몇 분 더 타야 되고 러닝이랑 하체 운동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전엔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현상이 와서 8kg 빼면 10kg이 찌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하루에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도 문제가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요. 바디 프로필 한 달 준비하자마자 월경이 1년 넘게 멈췄고 의사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여성 호르몬 수치라며 운동을 멈추고 일반식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저혈압을 부작용으로 겪고 있고요. 이제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구은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바디 프로필 준비 이후 14kg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과도한 다이어트 강박증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마인드 스케치에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네, 요즘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강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뿐만 아니라 취업 및 자기계발 등 다양한 삶의 요소에서 강박을 느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연처럼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강박,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강박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취업 활동이나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 직장인 10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자기 개발 현황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평소 자기 개발에 대한 강박감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84.2%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요. 현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현재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56%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나 승진, 이직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강박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더 완벽해지기 위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에 대해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않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걸림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외모 강박증 때문에 우울증을 겪었던 고등학생의 이야기인데요. SNS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아이돌들을 보며 자격지심을 느꼈으며 특히 남자인데 159cm인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커 성장 클리닉도 다니면서 성장판이 다쳤다는 말을 들었고 고1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어 2년간 정신병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외모 강박증으로 인해 생긴 안타까운 일이네요. 크고 작은 강박증으로 인해 삶이 불행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지니 그게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마인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강박으로 인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뛰어난 외모, 막대한 부, 명예, 탄탄한 인맥, 우수한 학업 성적 및 능력을 보유했지만 자기가 갖춘 것에 비해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우울함이나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에 관련한 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울함을 느낀다라.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리처드 콜이라는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의 시의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리처드 콜이가 시내로 갈 때마다 우리들은 길에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사였는데 잘생기고 제왕과 같이 몸매가 좋았으며 또한 항상 정갈하게 옷을 입었다. 그가 말할 때 그는 항상 인간미가 넘쳤다. 그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맥박은 강하게 고동쳤으며 그리고 그가 걸을 때 눈이 부셨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왕보다도 더 부유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교養을 쌓았다. 요컨대 그는 우리가 그였으면 하고 바라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했고 빚을 기다렸다. 우리는 고기 없이 살았고 빵을 저주했다. 그런데 리처드 코리는 어느 고요한 여름밤 집으로 돌아가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끝에서 반전이 있네요. 왕보다도 더 부유했고 빛났던 리처드 코리가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요? 네, 리처드 코리는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막대한 재산을 쌓았던 디젤 엔진 발명자인 루돌프 디젤이나 코닥 필름 설립자인 조지 이스트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등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듯 모든 걸 갖추었지만 불행함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울증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물들이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빌리자면 멕시코 남서부 오아카사주에 있는 라 에스코빌라 해변에는 알을 낳으려고 찾아오는 바다거북이 약 20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해요. 이들은 보통 7에서 8km 되는 면적의 둥지 털을 만드는데요. 7종의 바다거북 중에서도 등딱지가 올리브색인 올리브각시 거북은 크기가 작고 몸무게는 50kg 안팎이며 이들은 산란기가 되면 1천여 마리씩 거대한 떼를 지어 해변으로 몰려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거북의 기대 수명은 50년 이상이고 번식은 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성숙한 암컷 바다거북의 경우 산란기가 되면 서식지를 떠나 자신이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오게 되고 대개 3년마다 알을 낳는데 그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그때 모래 속에 둥지를 두세 개 만들어 각각 60에서 17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산란 후 평균 6에서 13주 동안 품고 나면 부화되는데요. 갓 태어난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밝은 빛, 대개 달을 향해 기어가지만 이때를 노리는 천적들인 너구리, 오소리, 스컹크, 야생돼지, 개, 독수리, 개, 파리 유충과 같은 천적들에게 잡아먹히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바다거북은 1000마리당 1마리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체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바다거북 1000마리 중 1마리만 살아남는다니 정말 희박한 숫자네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새끼 바다거북의 대량 희생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200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각각 낳은 170개의 알들이 운 좋게 살아남아 모두 성체가 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수치만 봐도 바다거북은 3억 4천만 마리씩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의 생태계는 대재앙을 맞게 될 거예요. 먹히는 자와 먹는 자의 관계 속에서 동물들이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해가는 것을 세렝게티 법칙이라고 하고 일종의 에코 필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렝게티 법칙으로 에코 필터링하고 있기에 생태계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자면 어린 시절에 길가나 들판에서 가장 흔히 보는 꽃이 봄에는 민들레, 가을에는 코스모스였는데요. 그 계절에는 어디를 가도 민들레와 코스모스가 지천에 만발해 있었습니다. 민들레가 번식할 때면 작은 솜사탕 같은 꽃봉오리에 씨앗이 100에서 200개씩 들어있다가 바람이 불면 씨앗이 물고 있는 하얀 깃털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모습이 신기해 꺾어서 입으로 불면 마치 낙하산처럼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퍼져 날아갔어요. 민들레 꽃씨는 가깝게는 30km, 멀게는 150km까지도 날아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 많은 꽃씨들이 날아가 어딘가에서 싹을 틔운다면 사방엔 온통 민들레로 꽉 찰 거예요. 그치만 다행히도 민들레 씨앗을 쪼아먹는 새들이 있어서 적당 분량만 날아가게 되죠. 이를 우리 마음의 세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화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말을 시작할 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맞는지 틀린지 확정하지 않고 그냥 느낌을 붙잡고 고민부터 합니다. 사람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좋고 나쁘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매일 변화하는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받아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그럴 때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본래 밝고 명쾌하기보다 어둡고 무거운 쪽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네, 무의식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필터링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더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5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생각들 중에서 85%는 부정적인 것이며 15%만 긍정적이라고 해요. 하루에 깊이 잠드는 숙면 시간 4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20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1시간에 2,500개, 1분에 약 42개의 생각을 하는 셈이죠. 그 중에 85%는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로부터 무의식 중에도 영향을 받기에 어떻게 생각들을 정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1분에 40개가 넘는 생각을 하는지 정도는 몰랐어요. 넘쳐나는 생각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에코 필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필터란 여과라는 뜻으로 원하지 않는 이물질 및 내용을 걸러내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기체나 액체, 또 전기 신호의 물질이나 잡음을 여과시키는 필터들이 많이 있어요. 제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용 메일이 있는데 공용 메일에 원하지 않는 상업 목적의 스팸들이 점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메일을 확인할 때면 여간 수고스럽고 귀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서버에 필터링 기능이 없으니까 메일 사용자가 일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해서 휴지통으로 보낸 뒤 삭제 버튼을 클릭해야 했죠. 그러다가 며칠 뒤에 대용량 서버로 교체하면서 필터링 기능을 강화했더니 그때부터는 공용 메일 사용이 굉장히 수월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메일의 필터링 기능 전후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필터링 과정이 있을 때 삶이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양질의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가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 인생을 어둡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고 더러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결말을 맺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생각의 필터링입니다. 속에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방치해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들쑥날쑥하는 감정의 기복과 무관하게 생각의 출처와 근거를 짚어보고 확증해 보아야 하는데요. 생각의 필터링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85%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음의 휴지통으로 보내 삭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진 생각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깊은 사고와 원활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안정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쉽게 말씀 부탁드려요. 강박증이라는 생각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될까요? 강박을 부추기는 생각의 출처와 근거를 사고해 주세요.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간다면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진 생각들을 통해 주변 지인들과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강박을 벗어나 기쁨, 행복,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 때 편안해지고 건전해지고 진취적이며 지혜로워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죠. 사연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의 필터링을 통해 주변 지인들과 교류하고 그럼으로써 잘못된 생각 및 습관을 버리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